자, 이제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디어 엔터 애널리스트 안진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4월 달에 라스베가스의 방탄소년단 공연을 직접 다녀오셨어요? 네. 자비로? 네. 회사에서 안 주나요, 이거? 네. 그냥 다녀왔습니다. 네, 네. 이베스트 네. 요청을 해야겠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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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다녀오셨는데 네. 최근에 하이브 주가 보면은 참 답답하죠. 네. 네. 왜 이럴까? 언제쯤이나 바닥이 될까? 물론 뭐 그걸 여쭤본다는 네. 것 자체가 네. 우문인 건 아닙니다만 네. 어떻게 파악하세요, 하이브는? 뭐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이제 엔터 전반 그리고 인터넷 게임과 같은 이런 성장주들이 좀 세게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뭐 인플레이션, 네, 미국의 네.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또 가상화폐의 네. 부진 이게 네. 이제 복합적인 영향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심리가 많이 일단은 위축되고. 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활동이 없었지만 견조하게 나왔고 2분기부터는 이제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업황 센티 개선이 본격적으로 좀 가시화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이제 반등 그리고 3분기, 4분기 갈수록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모멘텀이라든지 아티스트 주력 활동 컴백 이런 것에 따른 이제 직관적 매출이 모두 다 동반 확대되는 기점이 2분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엔하이픈이라든지 세븐틴 그리고 하이브 소속 걸그룹이 이제 데뷔를 한 상황인 거고요. 세븐틴 같은 경우는 이제 컴백 앨범 선 주문량 같은 경우 174만 장, 그리고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컴백하는 걸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초동이 한 40만 장 정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TXT 같은 경우도 일단 거의 92만 장으로 거의 밀리언셀러에 가까운 앨범 판매량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네네 어제 기록을 배웠어요.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TS가 6월 10일에 컴백을 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초동 물량 이제 선주 물량 합해서 한 300만 장 이상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분기에 하이브 소속의 앨범 판매량만 한 600만 장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또 4월에 라스베가스에 제가 콘서트를 다녀왔는데요. 이에 수반하는 직관적 매출이 한 최소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잡힐 예정입니다. 네. 아미인가? 뭐 그건 그냥 아니고? 저는 다 모든 뭐 아티스트들을 다 응원하는 네,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상당히 흥미롭네요. 콘서트 티켓은 비싸지 않나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콘서트 티켓을 얻지 못하면 이제 거기서 끝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콘서트 티켓이나 뭐 애프터 파티 클럽이나 뭐 관련된 티켓이 리세일이 합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제 티켓마스터라는 이제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웃돈을 주고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시간과 의지와 뭐 자본만 있으면 얼마든지 네,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독특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꼭 나쁘다 옳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다면 그런 시장도 있네요. 리세일 시장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뭐 거래 플랫폼이라든지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티켓마스터가 좀 비슷한 구조가 뭐 인터파크나 뭐 그런 쪽 뭐 이제 콘서트 예매하거나 뭐 이런 티켓 쪽 판매하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이제 암표라고 한때는 굉장히 터부시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좀 거래가 되고 보통 이제 그렇게 거래가 될 경우에 티켓마스터 플랫폼에 떨어지는 수수료가 한 보통 20에서 30% 정도로 좀 높은 편이다. 네. 그러니까 문화진흥 쪽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뭐 내용이신 것 같고. 자, SM이 지난 9일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죠. 네. SM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네. 뭔지는 다 아실 테고. 네. 전망. SM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JYP랑 SM 그리고 모두 다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107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23% 하락한 한 118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었고 사실 뭐 작년에도 한 차례 비슷하게 자사주 매입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SM 그리고 JYP 모든 엔터사들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좀 주가 부양의 의지로도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주주 환원 측면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디어유로 가볼까요? 디어유도 한때 관심이 많았는데 상장 이후에 지금 최저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공모가를 믿도는지 네. 잘 모르겠는데 요즘 잘 안 봐가지고 왜 이렇게 주가가 무거울까요? 공모가가 너무 높았을까? 사실상 좀 플랫 이렇게 엔터주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하락률을 낙폭을 좀 계산을 해보면 뭐 디어유랑 그리고 하이브 위주로 이제 순차적으로 그다음 뭐 YG, JYP 뭐 이런 순으로 내려가는데요. 보통 이제 플랫폼이나 온라인 쪽에 좀 노출도가 높은 엔터사들 위주로 좀 조정이 세게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디어유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초창기에 공모 작년에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업황 센트도 굉장히 좋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제 팬들과의 아티스트의 1대1 교류가 굉장히 좀 메리트로 부각이 되면서 한때는 좀 시총이 굉장히 JYP나 YG를 제칠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됐었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더 추가적인 부가 서비스 제공이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실상 수익화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MAU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확보된 MAU가 머무르는 시간을 좀 체류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그 가상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좀 속된 말로 좀 이제 돈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서비스를 누리고 좀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서비스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MAU도 성장폭이 좀 둔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도 좀 더 더디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네. 좀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상치보다는 좀 더 저조하게 나온 가운데 좀 매크로적인 이슈도 같이 맞물리면서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언젠가 주가는 뭐 하락을 멈추고 다시 또 반전을 모색하겠지만 대충 2분기 정도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일단 엔터 전반적으로 뭐 작년부터 이제 말씀을 연간 전망을 드릴 때 1분기 저점, 2분기 반등, 그리고 3분기, 4분기 갈수록 이제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 강화되고 뭐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도 수급단의 이슈도 좀 더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우상향의 방향의 흐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콘서트가 재개가 되면 리오프닝의 수혜주로 이제 네. 엔터사들은 외형단에서 최소 50% 이상의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단순히 이제 콘서트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콘서트를 개최를 하게 되면 이에 수반하는 이런 MD 굿즈 매출이라든지 또 온라인 콘서트도 이제 같이 병행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플랫폼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보통 2분기 때 컴백을 하면 이제 앨범도 같이 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직간접 매출의 모든 분야에서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2분기 기점으로 이루어질 거고 한국도 좀 서서히 좀 풀리는 분위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코로나권에서 많이 벗어났고 다녀온 결과로는 사실상 뭐 한 번 공연할 때 5만 명 정도 모객을 했고요. 제가 2번 다 봤는데 한 10만 명 정도를 눈앞에서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노마스크로 다 관람이 가능한 상황인 거고 한국도 이제 서서히 이제 콘서트가 재개가 될 것으로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근데 뭐 거리두기나 뭐 마스크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준수해서 할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글로벌 팬덤이 있고 뭐 미주나 유럽에서 좀 이런 아레나급 이상의 이제 돔투어급 이상의 이제 모객 수가 가능한 이제 아티스트를 보유한 엔터사들 위주로 이제 실적이 반영이 모멘텀이 이제 있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안진아 연구원의 의상이 이렇게 네? 부풀려져 있는지 팔이 저렇게 두꺼운 건 아니에요. 아, 네. 네. 갑자기 화면을 보는 순간 오해하실 수도 있겠구나. 네. 네. 제가 지금 실적 시즌인데 너무 바쁘게 오다 보니까 너무 좀 화장도 괜찮아요. 못하고. 아닙니다. 네. 쓸데없는 질문을 또 했네요. 제가. 저 YG 네. 빅뱅 효과가 어떻든가요 요즘? 생각보다는 좀 미미했습니다. YG도 약했군요. 어제 실적이 나왔고요. 이제 제 추정치로는 1분기 매출액 735억, 전년 동기 대비 한 24% 감소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1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한 19%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좀 당사 추정치보다는 다소 좀 하회하는 실적을 처음으로 한 4분기 만에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705억
355억 추정치보다는 소폭 상회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60억 9,900만 원으로 제 추정치 대비 이익단은 좀 하회를 하는 모습인 거고요. 네. 아무래도 좀 주력 아티스트 활동이 많이 부재를 했었고 빅뱅 같은 경우는 신곡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게 음원으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CD나 앨범 매출로 잡히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디지털 음원이요. 네네. 그리고 빅뱅이 이제 더 신곡을 내고 앨범을 내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가 가능할 때 저는 이를 앞두고 한 2말 3초 정도 조심스럽게 컴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4분기, 1분기 쉬었고 이제 새로운 앨범을 들고 콘서트를 돌 수 있기 직전에 바로 내면 말씀드렸듯이 앨범 매출과 콘서트 매출 그리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BTS만큼이나 이제 글로벌 팬덤이 두터운 가수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충분히 오프라인 공연에서도 성공적으로 이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유튜브 구독자 수 같은 경우는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쪽에 이런 플랫폼 그리고 MD나 굿즈 매출도 이제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조심스럽게 2분기에는 컴백을 하고 이제 3, 4분기에 좀 하반기 월드 투어를 좀 돌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엔터 쪽은 아직은 무겁지만 그래도 안진아 연구원 브리핑하는 동안 지수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네. 우리의 산업에 대한 뭐 이런 네. 힘이랄까 할까요? 자, 그러면 끝으로 네. 이노션에 대한 레포트를 게재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냥 실적이 나와서 리뷰를 했고요. 저희 네. 쪽은 좀 더 늦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네. 이노션도 사실 코로나일 때도 좋았고 뭐 리오프닝일 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실 리오프닝 되면서 좀 현기차의 신차 대행 효과라든지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이런 프로모션 행사가 좀 제한이 됐었는데 이런 프로모션 대행 물량이 증가한다라든지 그리고 CES 같은 행사 같은 거 마케팅을 담당을 하면서 좀 프로모션 쪽에서 많이 좀 매출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광고 네네네. 광고 회사고 보통 이제 캡티브 물량은 현대차, 기아차 물량이라고 그렇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도 이제 신차 대행 본격화 예상이 되어 있고 해외 중심으로 이제 프로모션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카타르 월드컵 관련해서 또 마케팅 맡게 되면 광고 역시도 이제 엔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로 갈수록 좀 실적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매체 자체가 이제 뭐 온라인이나 플랫폼, 뭐 메타버스, NFT 쪽으로 이제 기업들도 많이 광고나 마케팅 방향성을 바꾸면서 이노션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일기획도 올해의 키워드는 이제 NFT나 메타버스 전략으로 이제 디지털 플랫폼 광고 쪽에 마케팅을 좀 강화하겠다. 그렇게 되면 또 이익이나 마진성은 더 높아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광고 그리고 엔터주 실적은 모두 다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노션까지 탑픽 정도로 들어보도록 네. 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미디어 엔터 쪽에 안진아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